네, 오늘은 고려 귀족사의 발전과 갈등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귀족 그러면은 사실 뭐 지금도 명품 귀족 이런 말도 좀 있죠. 귀족이라는 것이 꼭 고려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전에 뭐 골품 귀족, 뭐 조선시대 양반도 귀족이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귀족 사회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고려 귀족 사회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제 고려 역사를 갖다 이렇게 보시면 고려 귀족사의 융성, 뭐 고려 귀족사의 뭐 갈등, 고려 귀족사의 모순,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귀족이란 뭐며, 왜 고려 귀족사회고 어떻게 발전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배층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고려 이전에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이때까지는요. 왕족이라야 최고의 지배층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제도를 신라의 골품제도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사실은 고구려 백제에도 골품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그 제도가 있었고 주로 이거 왕족이어야 됩니다. 왕족. 왕족이라야 최고의 높은 벼슬에 올 수 있고 신라에서는 그걸 성골, 진골, 성골은 나중에 없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진골 이렇게 얘기되죠. 다 왕족들이에요. 그 얘기 나중에 불만이죠. 왜냐면은 왕족이 아니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최치원 같은 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장관, 최고 책임자가 못 되고 그래서 자기의 뜻을 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실망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라와는 이제 담을 쌓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왕족, 진골귀족만의 통일신라 시대의 진골귀족들끼리만 모든 것을 갖다가 권력을 갖다 나눠 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으로 신라시대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1강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지배 세력, 호족이 출현했다 그랬습니다. 호족. 지방에서. 그래서 지방호족. 이러한 지방호족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세 사람의 영웅, 그래서 견훤, 궁예, 왕건이 출현했고 결국 주인공은 왕건이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 고려를 창업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태조 왕건은 혼인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호족하고 잘 지냈기 때문에 호족들의 권위가 높았어요. 자기를 도왔기 때문에, 통일을 도왔기 때문에 호족들의 힘이 셌다. 그것을 제2강에서 제가 강의했습니다마는 광종이 왕권 강화를 하면서 이 수성군주, 창업군주에 이어가지고 왕위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국가를 갖다가 기반을 바로잡기 위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피해 숙청을 했다. 그래서 그때 호족들의 세력을 갖다가 약화시켰다고 했습니다. 노비양건법, 과거제도, 공복제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과감하게 호족들을 갖다 정리했고 반항하는 호족들한테 피해 숙청을 가했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 이 호족들은 죽고 한 40명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후삼국부터 시작한 호족의 시대, 호족이라는 지배층이 광종 때 와서 끝이 난다. 그 다음서부터는 과거제들을 통해 가지고 배출한 관료들이 지배층이 되는 시대인데 왜 그러면 귀족이라고 굳이 표현하느냐. 여기에는 과거제도를 시행했지만 고려시대의 인재 등용 방식은 과거제도 외에 음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와 음서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은 고려를 왜 귀족사회라고 하는지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먼저 과거제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겠습니다.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의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광종 때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데 크게 고려시대 시작할 때 세 개가 있었습니다. 종류가. 하나는 이제 문과,
학문을 통해서 뽑는 문과가 있었고요. 승과가 있었고 잡과가 있었습니다. 잠깐 보면은 이 문과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근데 이건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치면은 유학을 공부할 때 경전이 있어요. 유교 경전, 사서, 삼경 대표적인 거죠. 이 유교 경전을 읽고 이해하고 암송하고 얼마나 유교 경전을 갖다가 잘 읽고 암송했느냐. 요거를 시험 보는 거, 이걸 명경업이라고 합니다. 명, 밝을 명자, 밝게, 경전. 그러니까 유교 경전의 밝다. 밝다는 건 그만큼